오늘 방송 내용은 저번 주에 이어서 시리즈죠. 예,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목은 삶은 가상현실이야. 괴롭다면 깨어나. 1. 판단과 분별. 우리 저번째 방송 내용이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판단과 분별 두 번째를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저번 내용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단과 분별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판단과 분별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줄 모르고 계속 세상 탓을 하고 남 탓을 하고 그렇게 삽니다. 나를 괴롭히는 것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예, 그게 제가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제 판단과 분별에 대해서 했는데 판단과 분별을 버리는 EFT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날 좀 두드리면서 한번 따라해 보시죠. 그리고 참고로 지금 제가 하는 내용은 저희 책 콕 찍어주는 인생과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는 내용은 223쪽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손날 좀 두드리면서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죠. 손날 좀 두드리시고, 자, 따라해 보시죠. 나는 좋은 게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은 그냥 나쁘다고 느끼지만, 어쨌든 이런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나는 무작정 싫은 게 싫고, 힘든 게 힘들 뿐이지만, 어쨌든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나의 에고는 옳은 말을 들어도 마치 애기가 떼쓰듯이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그저 지 맘대로 되기만을 바라지만 어쨌든 이런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는 연속 두드리기로 가서 자, 정수리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변화한다. 눈썹 안쪽 아픔도 쾌감도 모두 변화한다. 눈가 좋다고 해도 붙잡을 수 없고 안 좋다고 해도 영원하지 않다. 눈밑 나의 에고는 변화를 거부하고 자꾸 붙잡으려고 한다. 코밑 나의 에고는 좋은 것만 좋다고 느끼려고 한다. 턱 마치 애기가 이 썩는 줄 모르고 단 것만 먹으려고 하듯. 쇄골 나의 에고는 좋은 것이 좋은 줄로만 안다. 자, 그 다음 옆구리 하지만 좋은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다시 정수리 그러니 이제 나는 변화를 받아들인다. 다시 눈썹 안쪽 지금 안 좋아도 곧 지나간다는 것을 안다. 눈가 지금 좋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도 안다. 눈밑 나는 이제 에고의 모든 판단을 내려놓는다. 코밑 지운다. 비운다. 흘려보낸다. 턱 다시 돌아오지 않는 바다로 영원히. 쇄골 에고의 판단을 버린 나는 이제 무한히 자유롭다. 무한히 평화롭다. 무한히 감사하다. 옆구리 존재하는 모든 것에서 아름다움과 사랑을 느낀다. 자, 우리가 판단하는 마음을 버릴 때 우리는 엄청난 평화로움을 느끼고 기쁨을 느낍니다. 가장 큰 기쁨은 좋다 싫다는 판단을 버렸을 때 가장 큰 기쁨, 평화로움을 느낍니다. 예, 그게 제가 오늘 저번 시간에 이어서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예, 좋기도, 그리고 그런 일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일과 사람은 일시적으로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좋은 것도 없고 영원히 나쁜 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좋은 건 영원히 좋은 것처럼 착각하고 나쁜 건 영원히 나쁜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래서 괴로워집니다. 판단을 버릴 때 마음은 평화로워지고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상현실인 판단과 분별에서 벗어나자. 이게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자주 하는 판단과 분별이 뭐냐? 탓하기입니다. 탓하기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 저는 동양고전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 중에서 논어도 한 3번 정도 베껴 쓰고 읽었습니다. 2-3번 정도 베껴 쓰고 읽었는데, 사실 저는 공자의 가르침을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워낙 자유주의자라서, 이 공자의 이런 예사상, 격식주의, 보수주의, 이거 정말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정말 고리타분하고 답답하기 때문에. 그래서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근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그러면서도 공자의 가르침에 점점 마음이 기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논어의 헌문편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그게 갈수록 제 마음을 울립니다. 그게 뭐냐? 운명을 원망하지 않으며 사람을 탓하지 않는다. 이렇게 세상에서 나를 닦아 하늘의 이치에 닿을 따름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원문은 이겁니다. 불원천, 불우인, 하하기 상달. 워낙 유명한 구절이라서 아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불원천, 불우인, 하하기 상달. 운명을 원망하지 않으며, 천은 운명을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불우인 할 때 인은 사람을 얘기하고, 하학이라는 것은 배움을 통해서 밑에서부터 배워서 상달, 위에 도달한다 이런 얘기니까 결국 상달이라는 것은 하학이라는 것은 배움을 통해서 흔들리는 마음, 에고를 꾸준히 닦는 것이고 상달이라는 것은 에고가 사라져서 참나, 유교의 군자의 마음, 불교의 불성, 노장의 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참나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학이 상달의 기본 전제가 바로 세상과 운명을 탓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원천, 불우인해야지 하학이 상달이 된다 이거죠. 그건 뭐냐? 다시 말해서 이제 이 세상 어떤 것도 탓하지 않는 경지에 이르러서야 인간은 참나와 하나가 되어 마음의 평화를 얻는 성인, 군자의 경지에 이른다는 점이 이 공자의 이 말의 핵심입니다. 유학에서는 인간을 군자와 소인으로 나눕니다. 군자는 탓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삶에 충실하고 소인은 세상과 운명을 탓하느라 자신의 삶에 충실할 여유가 없습니다. 바로 이 탓하지 않는 마음이 바로 무판단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 어떤 것에도 판단하지 않게 될 때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다. 제 나름대로 유교, 불교, 도교, 인도 철학까지 조금씩 섭렵해 봤는데, 이 모든 경전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가르침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무판단 또는 탓하지 않기입니다. 소인은 탓하고 군자는 탓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모든 종교와 철학의 핵심은 이 탓하지 않기입니다. 공자는 이제 인간을 위한 정치를 하려고 평생 중국 전역을 떠돌면서 고생했죠. 하지만 1년이 넘도록 제대로 등용되지 못했죠. 그래서 논에 보면 이런 말도 나오죠. 나를 알아주는 이가 없구나라고 탄식하는 게 나옵니다. 막아지야부 이렇게 원문이 나오는데, 자, 살다 보면 세상 일에 때를 만나지 못하여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불운하여서 어려움이 겹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운명을 탓하지 않는 불원천의 마음과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는 불우인의 마음은 에고를 벗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경지입니다. 공자의 위대함이 바로 이 짧은 말에서 다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나쁜 상황과 조건에서도 판단하지 않기, 탓하지 않기. 이게 바로 절대적인 무판단, 온전한 마음 비움입니다. 그래서 저도 살다 보면
온갖 뭐 불리한 상황과 안 풀리는 일들에 직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저도 EFT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번에는 이런 온전한 마음 비움을 위해서 이제 또 같이 한번 EFT를 해보시죠. 예. 자, 손날 좀 두드리면서 먼저 따라해 보시죠. 나는 불공정한 세상을 탓하고 비판하고 싶지만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나 자신과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나는 못난 나를, 재수 없는 나의 팔자를 탓하고 비난하고 싶지만 어쨌든 나를, 이 모두를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탓한다고 내가, 내 팔자가 바뀌지도 않고 어쨌든 진정한 변화는 이해와 인정과 받아들임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나는 조건과 처지를 탓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지만 어쨌든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이제는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자, 이번에는 연속 두드리기로 갑니다. 자, 정수리. 예. 나는 불공평한 세상을 탓하고 싶다. 눈썹 안쪽. 못난 나를 탓하고 싶다. 눈가. 내 팔자 탓을 하고 싶다. 눈밑. 하지만 탓하기는 쉽지만 탓한다고 변하는 거 없다. 코밑. 탓하지 않는다고 세상과 내가 꼭 바뀐다는 보장은 없지만 턱. 탓하면 확실히 100% 안 바뀐다. 쇄골. 언제까지 더 나은 세상과 사랑과 팔자와 나를 바라면서 옆구리 탓하기에 빠져 세월을 보낼 것인가. 다시 정수리 탓하기만 멈춰도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 눈썹 안쪽 지금 이 순간 마음의 평화만으로도 나는 살만해진다. 눈가 그러니 어쨌든 모든 탓하는 마음을 비운다. 눈밑 지운다. 내려놓는다. 흘려보낸다. 코밑 다시 올라올 때마다 또 비운다. 지운다. 턱 내려놓는다. 흘려보낸다. 쇄골 이제 탓하는 에고가 사라진 내 마음은 무한히 크고 넓고 충만하다. 옆구리 어느덧 보이지 않던 파란 하늘과 푸른 산이 아름답다. 다시 정수리로 가서 모두 비우니 모두 아름답다. 눈썹 안쪽 탓함을 버리니 사는 게 축복이다. 눈가 인생이 잘 풀리면 행복하고 눈밑 마음이 잘 풀리면 초월한다. 코밑 그러니 인생이 잘 풀리면 그냥 행복하게 살고 턱 안 풀려도 마음을 비우니 쇄골 행복과 깨달음을 모두 얻는다. 다시 옆구리 인생이 잘 풀리면 그냥 행복하게 살고 안 풀려도 마음을 비우니 행복과 깨달음을 모두 얻는다. 예. 자, 탓하지 않기. 판단하고 분별하는 가장 기본 흔한 형태가 바로 탓하기입니다. 상담해 봐도 이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부부 사이 안 좋으면 남편 왜 저래요? 아내는 이러고 있고 남편은 아내가 왜 저래요? 또 뭐 가정 불화심한 가정은 전부 뭐 누가 잘못하고 잘했건 간에 다들 서로를 탓하고 있습니다. 아빠가 왜 저 모양이에요? 왜 저 모양이에요? 왜 애들이 저 모양이냐? 자, 탓하기만 멈춰도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불행한 사람은 탓하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예, 탓하기가 바로 가장 흔한 형태의 판단과 분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떼쓰기입니다. 요거는 저희 책 콕 찍어지는 인생과 227쪽에 나온 내용인데요. 인간은 항상 이제 사물과 경험에 대해서 습관적으로 선하게 판단을 내립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저 사과는 너무 시어서 맛이 없다. 홍어는 너무 냄새가 나서 역겹다. 저 일은 너무 힘들어서 짜증난다. 그 인간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친다. 자, 우리는 모든 사물과 경험에 대해서 몸의 느낌을 갖게 되고
이 느낌의 좋고 나쁨으로 사물과 경험의 선악을 판단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 몸의 느낌이 항상 옳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보죠. 애들은 종종 사탕, 초콜릿, 사탕 사달라고 때를 씁니다. 사탕과 초콜릿은 달기 때문에 우선은 맛이 좋습니다. 하지만 설탕과 초콜릿을 자꾸 먹으면 이가 썩는다는 사실을 그 순간 우리는 모르죠. 우리 몸은. 공부는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하기 싫어하죠. 하지만 공부가 쌓여서 성공을 이뤄낸다는 사실을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는 우리 몸은 모른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몸에 근거한 사물의 선악의 판단은 종종 너무 근시안적이고 협소하고 가변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선 좋으면 좋다고 하고 우선 힘들면 싫다고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불안정한 몸의 판단에만 따르는 것을 쉽게 말해서 떼쓴다고 합니다. 몸이 좋다고 느끼면 막무가내로 집착하고 몸이 싫다고 느끼면 막무가내로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른이 되는 과정이란 거는 이런 몸의 욕구, 떼쓰기를 극복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떼쓰기에서 벗어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예를 들어 좀 더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사람들 무조건 몸이 편하면 좋다고 생각해요. 자동차 타고 엘리베이터 타고 에스컬레이터 타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운동을 너무 안 하니까 몸의 근육이 갈수록 줄고 혈당이 올라가서 당뇨병이 생기죠. 결국 이런 겁니다. 우리는 우선 좋으면 좋다고 하고 우선 몸에 좋게 느끼면 좋다고 하고 우선 몸이 힘들면 싫다고 하고 무조건 막무가내로 몸이 느끼는 것에 따라갑니다. 이걸 떼쓰기라고 합니다. 결국 근데 이제 진정 좋은 것은 그 순간에는 몸에 해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몸이 힘들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운동은 저도 운동 종종 하지만 운동해보면 처음에 한 10분 정도가 제일 지루하고 힘들거든요. 근데 10분이 지나면 편안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10분을 못 찾는 사람은 운동을 못 하는 거죠. 그 10분일 수도 있고 30분일 수도 있는데 운동해보시면 다들 느끼시겠지만 처음에 한 힘들고 하기 싫은 느낌이 한 10분에서 30분 가거든요. 근데 그 10분에서 30분이 넘어서면 운동이 쾌감이 생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10분과 30분을 못 견딘다 이거죠. 그래서 운동을 안 하고 운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몸이 상하죠. 자, 이게 바로 떼쓰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몸의 욕구를 벗어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걸 이제 수행이라는 건 그래서 이제 고행을 한다는 거는 이런 몸의 어떤 이 느낌에서 오는 이 떼쓰고 싶은 마음 이걸 벗어나는 게 이제 고행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런 몸의 느낌에 집착하는 떼쓰고 싶은 욕구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고행을 하죠. 인도에서는 고행이라고 해서 온갖 자신의 몸에 스스로 고통을 주죠. 그래서 그 고통을 극복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노자와 장자는 굳이 고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노자, 장자는 극단적인 형태의 수행법은 없습니다. 다만 어쩔 수 없어서 몸이 힘들 때는 그 고통을 편안하게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것을 시킵니다. 장자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신의 자신이 어쩔 수 없이 병에 걸려가지고 중병에 걸려서 힘들어하는데 그 힘든 자신의 몸을 편안하게 관조하고 있죠. 자,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못하는 경향이 많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좀 아프면 어쨌든 나을 때까지는 아픈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게 뼈가 부러진 거건 암이 걸렸건 간에 아프면 아픈 건데 왜 이렇게 아프냐, 아파서 어떻게 사냐, 언제까지 아파야 되냐, 이게 다 떼쓰는 거거든요. 결국 뭐냐면 떼쓰기라는 거는 몸에 대한 과도한 판단, 집착, 몸의 느낌에 대한 과도한 판단, 과도한 집착이 떼쓰기입니다. 왜 이렇게 힘드냐, 언제까지 아파야 되냐, 이러다가 더 아프면 어떡하냐. 그냥 아프면 아픈 겁니다. 노자와 장자는 그냥 아프면 아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이제 제가 이제 뭐 제가 한의사니까 치료하면서 제일 많이 경험하는 게 아프면은 또 사람들이 짜증을 엄청 내요. 예. 아프니까 짜증 나는 거 이해가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짜증 내면 더 아픕니다. 제가 어떤 실험을 한 적이 있냐면 저는 제 몸에서 통증이 일어나는 거 한 번씩 관조하는 연습을 하는데 제가 제일 아픔을 느낄 때는 쥐가 날 때거든요. 특히 몸이 피로하고 지쳐 있을 때 한 번씩 쥐가 나는데 특히 저는 종아리에서 쥐가 한 번씩 나는데 그때 쥐가 나면 자다가 쥐가 나면은 뭐 어떤 느낌이냐면 종아리에다가 뭐 무슨 칼로 푹 찌르는 것 같아요. 푹 찔러가지고 확 휘젓는 느낌이 드는데 그건 너무 아프니까 쥐가 오는 느낌만 나면 사람이 깜짝깜짝 놀라죠. 그러다가 어느 날은 이 느낌에 대해서 관조하는 연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루는 또 그날도 많이 피곤했는지 쥐가 나려고 막 하더라고요. 쥐가 나려고 하면 저는 이제 근육이 막 경련을 일으키면서 뭐 발가락이 꼬이면서 이렇게 막 수축이 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 느낌이 이제 종아리와 발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또 아파서 이거 어떡하나 이러면서 막 미리 놀래가지고 엄청 기겁을 했을 텐데 하루는 지켜보기로 생각을 하고 가만히 지가 나는 걸 그냥 느꼈죠. 어쨌든 내가 뭐 지가 나는 걸 두려워하든 겁을 내든 어떡하든 일단 뭐 지가 나기 시작하면 풀릴 때 지가 사라지기 전까지 아플 거 아닙니까? 그 생각을 편안하게 봤죠. 그러니까 신기한 일이 일어났는데 쥐가 쫙 나다가 갑자기 편하게 바라보니까 쥐가 나다가 스르르 풀려버린 겁니다. 예, 경련이 진행되다가 다시 싹 풀려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신기하네 이러고 있는데 다시 또 쥐가 나려고 하는 겁니다. 이번엔 진짜 아플려나 그런 두려움이 생겼는데 또 그 두려움을 또 버리고 편안하게 관조를 했죠. 그러니까 쥐가 이번에 다시 또 날려고 하다가 스르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선 쥐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 뒤에 몇 번 쥐가 날 때마다 이렇게 연습을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쥐가 아예 나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몇 번 연습하고 나니까 오히려 쥐가 잘 안 납니다. 결국 뭐냐? 제가 쥐가 난다고 아파하고 짜증내고 두려워했더라면 쥐는 더 심해지고 더 아팠을 겁니다. 최소한 한 5분, 10분 정도 쥐가 나서 방바닥에서 떼굴떼굴 웅크려서 뒹굴어 했을 건데 그냥 편안하게 이제 바라보는 마음을 가짐으로 해서 쥐가 나는 게 오히려 나다가 쥐가 나려고 하다가 말아버리고 오히려 그 뒤로는 쥐가 잘 나지도 않았죠. 자, 이런 경험을 이제 저는 많이 하는데 암 환자들도 이런 경험 많이 합니다. 에라 모르겠다. 그냥 뭐 남은 인생 말기 암 환자가 남은 인생 그냥 마음이라도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러면은 종종 암이 잘 낫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이제 암의 자연 소태라고 하는데, 예, 그래서 이런 어떤 몸을 편안하게 바라보는 거를 이제 장자에서는 망신이라고 합니다. 잊을 망자에 몸신자, 몸을 잊는다. 이게 참 고도의 이제 마음 공부의 경지인데, 몸이 아픈 것을 마치 남이 아픈 것처럼, 예, 내 몸의 아픔을 그냥 편안하게 그냥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 자체가 사실은 엄청난 치유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만 바라보기만으로도 제 고질병 하나를 치유한 경험이 있는데 하여튼 병이 잘 낫는 사람들은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쭉 난치병인데 나았다고 하는 사람들 제가 쭉 찾아서 보거든요. 그 상담도 해보고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자신의 몸의 고통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게 뭐냐? 결국 떼쓰기를 극복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몸이 힘들다고 떼쓰지 마십시오. 떼쓰기를 벗어나는 게 결국 오히려 더 편안해지고 건강해지는 길입니다. 아프다고 떼쓰면 더 아픕니다. 자, 그래서 떼쓰기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EFT를 한번 해볼까요? 요거는 손날점 두드리면서 해보시죠. 몸이란 애초에 없던 것, 햇볕이 물과 바람과 흙을 버무려 만든 것, 거품과 구름처럼 때가 되면
다시 모두 사라져 돌아가는데 왜 이 몸에 그렇게 안달하고 두려워하는가? 바위는 물과 바람에 깎여도 탓하고 힘들어하지 않아 마침내는 저 가전 모양의 절경을 만들어내는데 왜 이 몸의 수고로움에 그리 집착해서 모두가 대담한 모양으로 끝나고 마는가? 경류에 깎이고 바람에 닦이는 바위처럼 묵묵히 삶의 수고로움에 몸을 맡겨라. 세월의 풍화를 묵묵히 견딘 바위가 절경이 되듯 삶의 수고로움을 묵묵히 견딘 나도 작품이 되리라. 시간이 지나면 바위도 몸도 모두 흙으로 돌아가는 것. 그동안의 수고도 어차피 모두 사라져 다들 하나의 작품으로만 남을 것이니 그저 사라질 몸과 수고는 이제 있고 세월이란 조각칼 아래에서 묵묵히 하나의 예술이 되자. 자, 몸의 고통에 무심해지는 거. 그렇다고 굳이 자신을 괴롭힐 필요는 없는데 어쩔 수 없는 몸의 고통, 불편함은 잊을 필요가 있습니다. 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떼쓰기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떼쓰기도 바로 가장 흔한 형태의 판단 분별입니다. 판단 분별 집착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